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윤재용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무릎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을 것도 있고 전체적인 무릎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한번 드려봤어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형외과 영역의 관절 하면 무릎하고 대표적으로 또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어깨죠, 어깨.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이 어깨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오늘 쭉 한번 여러분들이 잘 못 알고 계시는 것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아니었어? 어깨가 도대체 여러분들이 아는 어깨라고 하면 딱 어깨 이꼴 50견. 이렇게 딱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제가 한번 어깨 질환에 대해서 뭐고, 어떤 병이 있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제 이제 사촌 동생이 엊그저께 저번 주 토요일 날 저한테 이제 와서 진료를 받았는데, 제 사촌 동생이 이제 딱 와가지고 첫 마디가 그거죠. 자기 어깨 50견이래요. 저한테 왔는데 진단을 이미 하고 왔어요. 자기 50견이라고. 50견인데 좀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왜 50견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깨가 되게 이렇게 움직이면 아프대요. 그래서 어깨가 움직이면 아프면 50견인가? 이제 나이가 이제 사촌 동네도 좀 나이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50살 즈음에 생기니까 50견인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이제 또 어깨에도 뭐가 있는지를 한번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이제 어깨에도. 지금 어깨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모식도죠, 모식도. 어깨를 보면요, 뼈가 있고요, 뼈. 이렇게. 뼈. 요 견갑골이라는 요 날개뼈에 탈뼈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죠. 어깨 관절은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어깨는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 있고 180도가 움직여질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대신 이 주위에 힘을 덜 받기는 덜 받지만 인대들, 힘줄들이 많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힘줄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깨를 이렇게 돌려주는 힘줄을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회전근개는 앞쪽에도 있고 위쪽에도 있고 뒤쪽, 아래쪽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근데 보통 회전근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는 거는 앞쪽과 위쪽이에요. 특히 위쪽 회전근은 정말 많이 손상이 돼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나 회전근 끊어져가지고 수술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요 위쪽 회전근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앞쪽하고 위쪽이 중요하냐? 그 부분들이 손상이 되게 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왜 회전근이 손상이 되느냐? 우리가 뼈하고 뼈 사이에서 얘가 자꾸 움직이면서 얘가 닳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충돌증후군이라고 해서 얘가 꽝꽝꽝꽝 이렇게 뼈끼리 부딪히는 질병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회전근이 부딪히면서 닳아지게 되면서 부분 손상이 되게 되고, 부분 손상이 심해지게 되면 회전근이 끊어져 버리는 파열까지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요 회전근이라는 거는 단지 회전근 손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충돌증후군, 회전근 부분 손상, 그 다음에 회전근 파열, 전체 파열, 이렇게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50견. 이게 별명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유착성 관절낭염, 동결견. 뭐 이렇게 어려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깨가 굳었다는 소리예요. 굳었다.
쉽게 말해서 유착이 되었다. 유착이 됐거나 굳었다. 그러면 어깨가 많이 잘 안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어깨뼈와 뼈 사이에 관절낭이라는 게 이렇게 싸고 있는데 그 관절낭이 나이가 50대 정도 되니까 뻣뻣해져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서 두꺼워져서 안 움직여지게 된다. 이게 50견의 정의가 돼요. 근데 이런 50견이 그냥 50살만 돼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회전근 손상이 되게 되고 거기가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어깨가 안 움직이려고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깨가 2차성으로 굽게 되는 2차성 50견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관절낭이 관절낭이 이상이 있어서 50견이 왔다. 이런 50견이 무조건 단독 질환이 아니라 회전근 손상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끔 이제 병원에 오시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어깨가 어디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석회가 좀 있대요. 뭐 이런 석회 얘기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석회가 어깨의 통증을 그렇게까지 많이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거든요. 있는 경우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더니 어깨에 석회가 이렇게 껴있는 경우들은 많이 있기는 있으나 그게 지금 본인의 증상하고 엄청나게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거는 꼭 결론이 그렇게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석회가 도대체 뭔지 이것도 한번 알고 있으신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제가 쭉 설명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이제 보통 어깨가 아파서 갑니다. 가면요. 이제 보통은 엑스레이를 찍죠.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형외과를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도 안 찍어. 의사 선생님이 딱 앉아있는데 어깨를 탁 만져보더니, 이거는 50견입니다. 이거는 회전근 손상이네요. 말도 안 되죠. 예. 우선 엑스레이는 찍어 볼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뭐 있죠? 뭐 CT, 초음파, MRI,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엑스레이로 안 되면 CT나 뭐 엑스레이 있잖아요. 선생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CT 한번 찍어보죠. 이거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CT의 항목은 아니고 MRI를 찍어야 되고 선생님 과잉 진료 아닙니까? 뭐 이렇게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 CT 뭐 이런 걸 어떨 때 찍는지를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저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보통 어깨 엑스레이를 찍으면 저렇게 이제 보통 많이 찍죠. 그러면요, 엑스레이는 뼈를 봅니다. 뼈. 그러면요, 저 사진에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 화살표가 있는 부분에 저게 허옇게 보이는 거 있죠. 저게 석회예요. 석회. 그러니까 석회는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입니다. 어느 정도 보여요. 그리고 힘줄. 여기서 보면은 하얗게 보이는 요런 뼈들은 엑스레이에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회전근 손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엑스레이상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회전근은 여기 보면 주황색, 황토색으로 생겨 있잖아요. 안 보입니다. 회전근은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왜 찍느냐? 요 뼈하고 뼈 사이에 회전근이 있는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는지 아닌지, 우리 무릎에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좁아져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이렇게 뼈에 돌기가 있어서 회전근을 자꾸 갉아먹는 돌기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 굉장히 간격이 딱 붙어가지고 딱 봐도 이상하죠. 저렇게 퇴행성 관절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보고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깨 질환 중에서 굉장히 회전근 손상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회전근을 보는 거는 뭐냐? 엑스레이가 안 보이면 뭐냐?
이거는 여기에 황토색으로 보여지는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예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초음파 검사인데 저는 초음파 검사를 해서 힘줄이 끊어졌느냐 아니냐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검사가 되고요. 오른쪽 사진의 MRI 사진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이에 쭉 가다가 중간이 똑 끊어져 있어 보이잖아요. 저 MRI 사진이 회전근이 완전히 파열되어 있는 사람의 MRI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나왔는데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뼈의 돌기가 어떻게 보이고 그 다음에 관절이 있거나 관절염, 그 다음에 석회가 있거나 이런 거를 보는 게 엑스레이고 힘줄을 보는 거는 초음파나 MRI인데 내가 병원에 가자마자 무슨 MRI를 덜컥덜컥 찍지는 않죠. 보통은 이제 초음파 검사 같은 게 회전근 손상이 의심이 되면 초음파 같은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본 다음에 그래도 계속 불편하거나 그러면 더욱더 정밀한 MRI라는 거를 찍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CT는 뭐야? CT.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CT 얘기하잖아요. CT. 이게 이제 CT 사진인데 CT는요. 뼈를 잘게 잘라서 뼈가 어떻게 이분은 지금 골절이 있으신 분인데요. 뼈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아니면 뼈가 돌기가 이렇게 튀어져 나왔는데 어디 부분에서 얼만큼 튀어져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CT예요. 그러니까 CT는 힘줄을 보지를 못합니다. 무릎 질환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무릎도 연골이 찢어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CT 한번 찍어볼까요? 엑스레이로 안 보이는데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보는 검사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CT를 찍어서 뼈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MRI라는 거는 뼈하고 힘줄을 같이 보는 연부 조직을 같이 보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힘줄이나 인대를 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인대나 힘줄의 손상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만약에 이런 걸로 파악이 안 되게 되면 MRI를 찍어서 더 정밀하게 보는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엑스레이가 안 되니까 CT 찍어볼까요? 이거를 아시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뼈랑 힘줄을 보는 연부 조직을 보는 거는 조금 다르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검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도 이제 큰 게 있죠. 야, 어깨는 내가 들어보니까 좀 있으면 낫는다던데 어깨가 아픈데 뭐 운동을 막 아픈 거를 참고 막 1년을 하다 보면은 낫는다던데 예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뭐 하다가 이제 뭐 어깨가 이렇게 하면 치료하면 됩니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이제 아래에다 달았는데 어깨 질환은 1년만 아픈 거 참으면은 낫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낫습니까? 그냥 나을 때가 돼서 그분은 나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깨는 저절로 좋아진다 이런 개념은 맞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궁금하죠. 어깨가 어느 정도 안 좋은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많이 불편하지 않는데 내가 회전근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지를 아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없냐? 여기 이런 궁금증이 있죠? 가끔 이런 거. 아니 나 회전근 손상됐다고요? 나 어깨 잘 들어지는데? 어깨 잘 들어지면 회전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도 많아요. 어깨에 회전근이 있는데 이 회전근개가 손상이 되면 어깨가 안 들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회전근개 밖에 삼각근이라는 이런 근육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도 이렇게 어깨를 들어주는 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깨를 들 수 있어도 회전근 손상이 될 수 있다. 이거는 꼭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내가 간단하게 어깨가 내가 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어깨를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들어봐요. 그래서 여기 머리 위쪽까지 손을 이렇게 들어서 엄지손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엄지손을 좌우로 이렇게 들어봐요. 이렇게 돌려봐요. 이렇게. 그랬을 때 특정 각도에서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요거가 내가 이렇게 돌렸을 때 아파. 그러면 아하, 내 어깨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하시면 되고요. 어깨를 또 옆쪽으로 이렇게 들어서요. 얘를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천천히 회전을 했을 때 어깨에 통증이 온다. 그러면 어깨가 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손을 이렇게 열중샷을 해서요. 이렇게 뒤로 당겼을 때 이 90도 어깨 팔꿈치 각도가 90도 이상은 어느 정도 돼줘야 되는데 그 각도도 안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아프다. 그러면 회전근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동작들 있잖아요. 이런 동작들을 했을 때 안 되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깨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꼭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가장 핫한 두 가지 질환 있죠. 그 오십견하고 회전근 파열.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회전근 파열은 회전근이 손상되는 거예요. 회전근이 왜 손상이 되냐? 아까 말했죠. 계속 달아지니까. 많이 써서. 당연하죠. 6살 먹은 친구가 회전근 파열이 오지는 않겠죠. 예, 아직까지 본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쓴 사람들은 당연히 오겠죠. 제가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다녀요. 이제 오진혁 선수, 안산 선수, 김종호 선수 이렇게 다니는데 젊죠. 아무래도요. 저보다 한참 젊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나이가 젊지만 어깨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일반적인 그 나이 또래의 사람들보다 훨씬 어깨가 손상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의 사용량이 많다면 어깨에 회전근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왜냐면 자꾸 닳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돼요. 대신 회전근 파열이 있다고 어깨를 못 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50견이 있으면 아까 제가 50대 즈음에 퇴행성 변화가 있어서 어깨의 관절낭이 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깨를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해서 쭉 이렇게 귀까지 들었어요. 아까 제가 테스트를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 손을 이렇게 뒷짐을 이렇게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50견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왜? 어깨가 굳지를 않았으니까. 내가 어깨가 이렇게 잘 되는데 나 50견이야. 글쎄요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대신 어깨가 이렇게 잘 들어져도 내가 어깨가 드는 과정에서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회전근 손상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팔을 이렇게 들었는데 안 들어져요. 여기서.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옆에서 쭉 들어줬더니 돼요. 아프지만 돼요. 그러면 회전근 손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들었는데도 안 돼. 절대 안 돼. 굳어서 안 돼. 이러면 50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지금 이 회전근 손상하고 50견하고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고 병원에 오시면 정말 많이 나 50견이에요. 나 회전근인 것 같아요. 팔 들어지는데 왜 회전근이죠?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50견이래요. 이런 경우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회전근 손상인가 보다. 50견인가 보다. 이거를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요. 제가 이제 회전근 손상에 대해서 그냥 먼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 회전근 손상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회전근 손상은 충돌 증후군, 어깨가 계속 꽝꽝꽝꽝 부딪히는 충돌을 한다. 이런 충돌을 자꾸 하면서 어깨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손상이 되게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게 심해지게 되면 어깨가 끊어지는 과정으로 일련의 스펙트럼처럼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딘가에 있는 회전근개 파열, 그러니까 부분 파열이든 전체 파열이든 이런 거에 대한 치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장 내가 어깨가 아프다고 무조건 처음부터 수술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런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깨가 이제 자꾸 이렇게
충돌을 해요. 근데 충돌을 하니까 무조건 수술을 합니다. 이게 참 좀 그런 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 정말 이 돌기가 엄청나게 심하게 튀어져 나와서 얘를 진짜 누가 보더라도 갉아먹을 게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선 그런 경우를 많이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 견봉 성형술이라고 불리우는 그 뼈가 튀어져 나와서 그걸 갈아주는 수술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약을 먹어보고 어깨를 이제 찜질도 해보고 이런 스트레칭도 해보고 이런 치료들을 먼저 해본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치료들로 좋아지지 않으면 주사 치료를 고려한다. 제가 저번에 주사 치료를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럴 때 DNA 주사, 프롤로 주사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 잘 복습을 해보시면 어깨에 힘줄이 안 좋다. 그러면 인대 강화 주사, 그 프롤로 주사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DNA 주사 이런 것도 해당 사항이 있어요. 또 말 그대로 여기에 힘줄이 자꾸 닳아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름칠을 해주는 연골 주사도 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깨가 안 좋은데 연골 주사를 왜 넣습니까? 그 무릎에다 넣는가요? 아니에요. 어깨에다도 연골 주사 많이 놔요. 그러니까 꼭 이거의 목적성에 부합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사 치료를 다음 단계 약을 먹고선도 안 되면 주사 치료를 고려한다. 그리고 또 하나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가 있어요. 이거 길게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딱딱딱딱딱딱딱 하는 거 있습니다. 그 체외 충격파. 그게 무슨 작용을 하느냐? 혈관을 많이 만들어서 신선한 피를 많이 가도록 해서 조직 재생을 돕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참 중요한 게 여자분들 그 피부과에 가가지고 그 레이저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의 실력이 좋아야 되죠. 물론 그건 맞는데 레이저 기계가 또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격파 기계도 무조건 싸구려 이제 기계로 막 하다 보면 아프기만 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포커싱 타입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이제 기계가 좀 좋게 되면 효과가 좀 더 있는 경우들도 있다. 대신 이제 근육들도 풀어주고 피를 많이 가도록 해서 조직 재형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도 2차 치료로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힘줄이 끊어졌다.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부분 파열이 아니라 전체 파열을 말합니다. 전체 파열일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무조건 수술해야 돼요? 예. 전체 파열일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치료의 큰 궤에서 보면 회전근 손상은 만약에 회전근 손상이 이제 심하자면 약을 먼저 먹어보고 주사 치료나 충격파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만약 다 끊어졌으면 수술적인 치료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치료 스펙트럼은요. 그러면 제가 회전근 파열의 이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저분은 완전히 끊어지신 분이에요. 오른쪽 MRI를 보게 되면 회전근이 이렇게 가다가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라고 얘가 댕강 끊어져서 하얗게 보이는 그 화살표에 보이는 저 부분이 끊어진 끝단입니다.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회전근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제 저렇게 끊어져 있은 전층 파열이 되어 있는데 저거를 수술적인 치료는 아니고 주사로 저거 다 붙습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예, 그 선생님은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입니다. 안 돼요. 저렇게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이렇게 붙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원래는 회전근 손상이 있을 때 이거는 조금 이제 선생님들마다 조금 달라요. 전체 두께의 50% 이상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맞다가 일반적인데 이게 선생님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끊어지는 경우에 전 수술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가 저렇게 다 끊어지게 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저거를 꼬매야 된다. 단 이제 중요한 거는 저렇게 봉합을 하게 되면요. 이런 보조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차고 다녀야 돼요. 이제 작게는 4주, 길게는 2달 이렇게 차고 다녀야 되는데 팔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수술 자체는 간단해요. 내시경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활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감을 많이 가질 수가 있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이제 회전근 손상은 이제 완전히 이제 끊어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끊어진 경우가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끊어졌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런저런 치료를 다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때는 수술을 해야죠. 어떻게 안 합니까?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다 끊어진 경우에 수술을 한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하나 말씀드려야 돼요. 만약에요, 회전근 손상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수술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왜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회전근이 이렇게 끊어졌잖아요. 그럼 얘를 당겨서 이렇게 꼬매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당겨서 이렇게 꼬매야 되는데 이게 안 꼬매주게 되면 점점 회전근이 밀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거 해보셨나요? 두 명이서 그 고무줄을 잡고 있다가 쫙 잡아당겼어요. 근데 제가 뺑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뿅 하면서 반대편 사람이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전근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점점 밀려 들어가요. 그러면 얘를 꼬매려면 꽉 잡아가지고 억지로 당겨서 꼬매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 다시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근이 끊어져 있다면 최대한 빨리 봉합술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탄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푸석푸석해요. 그래서 꼬매놔도 다시 터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술을 잘했다는 가정하에 다시 터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회전근 파열이 전층 파열이 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수술하십시오. 막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수술 안 해도 내가 주사 3번만 맞아봐 100%나 이런 병원 가지 마시고 끊어졌으면 그냥 수술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요. 50견인데 50견이 있다고 거의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50견이 있어서 이렇게 팔이 안 들어져도요. 처음에는 얘를 염증을 좀 줄여주고 좀 안 아프게 해주는 경우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 50견은 그 자체로만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회전근 손상이 있어서 염증이 생겨서 팔을 잘 안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2차성으로 오는 50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어느 정도 줄여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스트레칭 운동을 열심히 해주면서 관절 운동 범위를 넓게 해주면 뭐 도수치료 같은 걸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주면 보통은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계속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으면 그러면 내시경으로 정리를 쭉 해주고 관절막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시술적인 치료를 해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경우가 있나 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석회 이거 많이 궁금해하세요. 석회. 내 어깨 엑스레이 찍었는데 석회가 있대더라. 이거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데 당장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석회는요. 약간 어떻게 보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난 다른 것 때문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석회도 있대더라.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보통 석회가 문제가 돼서 오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 전형적인 모습으로 와요. 이러고 와요. 이러고. 어저께 저녁에 6시부터 갑자기 너무너무 어깨가 그냥 아파가지고 막 팔을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석회가 급성 탈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석회는 어깨 힘줄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석회성 병변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건세포로 바뀌는 중간 과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점점 들어가게 되면 알아서 없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석회가 있다고 당장 들어가서 당장 수술을 해제끼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어깨에 석회가 이렇게 보통 회전근에 껴있는 경우에는 어깨를 돌렸을 때 괜찮은데 뭔가 가끔 걸리는 느낌이 한 번씩 나는데 이런 정도예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그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석회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근데 잘 안 합니다. 보통은 석회가 있어도 회전근 손상 때문에 어깨가 아픈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되고 만약에 정말 내가 석회가 이렇게 있다가 그게 급성으로 이제 막 보글보글 화산 터지듯이요. 갑자기 막 보글보글 있다가 꽝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석회가 굉장히 녹아내리면서 석회가 이제 그 치약처럼 돼 있거든요. 저희 사진 보시면 치약처럼 되어 있는 성상을 띠다가 걔가 이제 급성으로 문제가 일으켜지게 되면 이제 걔가 치약 있죠. 치약처럼 쭉 짜면 나오는 것처럼 바뀌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막 엄청나게 압력이 높아지면서 팔을 못 들 정도로 아파오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를 이제 그 엑스레이를 보면서 그 석회가 이렇게 빵빵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그 구멍을 이렇게 그 주사 바늘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압력을 낮춰주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석회가 있다고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 상에서 석회가 보였다고 나 석회가 있다는데 어떻게 이럴 병 아니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셔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병원에 오셔서 저 석회가 있다는데요. 막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어깨가 빠지는 분들. 어깨가 이제 뭐 넘어져가지고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큰 힘이 가해져서 이렇게 어깨가 덜컥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요 경우는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저렇게 어깨가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저 울타리가 지금 찢어져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찢어져 있는 울타리를 이렇게 꼬매주기도 한다라는 건데 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이거에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 어깨가 중요한 거는 어깨가 이제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넘어지면서 이렇게 딱 손을 짚어서 넘어졌는데 어깨가 이렇게 안 움직여져요. 그러면 보통 어깨가 빠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뭐 그걸 끼운다고 막 돌려제끼고 막 해가지고 막 억지로 덜컥 이렇게 끼우면 물론 이제 끼워지면은 좋기는 좋은데 이거를 너무 세게 갑자기 우악스럽게 딱 집어넣으면 아까 전에 저기 사진에서 보이는 저 관절와순이라는 앞쪽의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그냥 빠지면 그냥 병원 가십시오. 병원 가가지고 응급실 가서 굉장히 얘를 끼워 넣기는 넣었는데 젠틀한 방법으로 넣어줘야지 손상이 최대한 적게 된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를 줄여줄 수가 있다. 요거를 꼭 알고 계시면 돼요. 어깨가 빠지면 그냥 응급실에 가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일상활동에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나 그러면은 어깨가 이렇게 굳어져 있어. 어깨가 굳어져 있는데 그러면 요거를 좀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 요거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이거 하지 마시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깨가 내가 50견이 있어서 팔이 잘 안 들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의자에 한 손을 이렇게 댔고 어깨를 축 늘어뜨려요. 축.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힘이 아예 안 가게 축 늘어뜨린 다음에 빙글빙글 손을 돌리면 됩니다. 빙글빙글 원을 만들면서 빙글빙글 손을 돌리면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내 팔의 힘으로 빙글빙글 돌리는 게 아니라 시계추처럼 빙글빙글 돌아가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더 잘하려면 그 물병 있잖아요. 그 500ml짜리 물 이런 거라든지 1리터짜리는 너무 많고 500ml짜리 물을 하나 들고 정말 시계추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그냥 팔이 돌아가지는 느낌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20초 동안 돌리고요. 반대쪽으로도 돌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격을 조금씩 넓게 이렇게 돌아라 어깨야 이러면서 해주는 방법으로 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거를 어느 정도 했다면은 두 번째는요. 손을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보통은 50견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앞으로 드는 게 잘 안 되고요. 여자분들 속옷 갈아입을 때 이렇게 안 되고 뭐 이렇게 뒤처리 안 된다고 보통 얘기하시거든요. 이 뒤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거는요.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여기까지 들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들 수 있는 범위까지 벽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잡고요. 그 상태에서 어깨를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 가지고 어깨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힘을 받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어깨를 올릴 수 있는 만큼 벽에 짚고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요. 그러면 어깨에서 느낌이 온다. 뻐근한데, 아픈데, 아파. 이런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 오기 전 단계까지 딱 잡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초씩 잡고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느 정도 10초가 지나면 살짝 무릎을 좀 풀었다가 다시 또 천천히 해주시는 거를 10초씩 반복을 해주세요. 이거를 꾸준히 해주시면 앞쪽으로 올라가는 각도가 조금씩 올라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뒤쪽이요, 뒤쪽. 다음은 이제 뒤쪽이 되는데, 요거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 요 뒤쪽으로 하는 방법 중에서 수건 있잖아요, 수건.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뒤로 잡아가지고요, 요 팔을 열중샷을 한 다음에, 이 내가 아픈 쪽 팔에 힘이 안 가고, 이 멀쩡한 쪽 팔로 요렇게 잡아당겨서 이 팔이 따라오도록 하시면 돼요. 지금 왼쪽 아래쪽에 지금 그림이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얘는 어느 정도 강도로 잡아당기느냐.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아파. 전 단계까지 딱 잡고 계시고 10초 동안 잡고 있다가 다시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열중샷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참 심한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여기 정도까지만 해주시고 여기까지는 다 됩니다. 여기까지도 안 되는데 병원을 안 간다. 가세요 그냥. 예?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까지는 될 테니까 이 상태에서 수건을 오른쪽 아래 정도 사진을 보시면 옆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잡아당겨서 쭉 10초 이렇게 해주시면 요 운동과 요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물병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고 그리고 요 운동과 지금 요 운동 두 가지를 해주셔라. 그리고 이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는 온찜질을 해서 천천히 관절을 풀어주는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이 스트레칭을 해주고 난 다음에는 냉찜질을 좀 해줘서 좀 더 관절을 좀 이제 괴롭혔으니까 워워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제 찜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우리 보통은요 찜질 무조건 온찜질입니까 냉찜질입니까? 이것도 이제 되게 궁금해하시죠? 내가 만약에 관절을 굳어져 있고 피를 많이 가게 하고 풀어준다 그러면 온찜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급성으로 뭘 다쳤다 부었다 이럴 때는 냉찜질을 하시면 돼요. 내가 뭘 막 괴롭혔어 막 부었어 막 뭐 붓는 느낌이 나 열감이 있어 그러면 냉찜질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처음에는 좀 조직을 풀어줘야 되니까 이완을 시켜주기 위해서 따뜻한 찜질을 해서 혈류를 많이 가도록 하고 스트레칭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괴롭혔으니까 이제 워워 하는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찜질을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시면 관절 운동 범위가 천천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올바른 자세 유지. 저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맨날 이렇게 수술하고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 맨날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데 한 가지 어깨 기준으로 해서는요. 견갑골 있잖아요. 뒤쪽에 있는 등판뼈. 얘만 이렇게 딱 붙이게 해서 가슴을 이렇게 펴는 동작만 이라도 해주십시오. 왜 갑자기 이걸 하라고 그러느냐? 어깨는요. 내가 라운드 숄더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깨가 쭈그러지게 되면요. 어깨 관절 요 간격, 여기 이 간격이 좁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얘가 자꾸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 관절 간격을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등을 이렇게 쭉 펴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딱 펴서 요런 발음. 그리고 이게 아무리 뭐 해도 이게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자세를 잘 유지를 해줘라. 여기서 내가 조금 욕심을 낸다면 고개도 또 이렇게 돼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라운드 숄더가 있는 분들은 고개가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펴고 이 목을 뒤로 이렇게 젖힌 다음에 턱만 살짝 아래로 내버려서 똑바른 자세를 만들어 준다. 이게 어깨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이 경추, 목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세니까 이 자세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내가 노력을 한다.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아픈 거 하지 마세요. 아픈 거. 제가 이제 무릎 얘기할 때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아픈 거를 이겨먹으려고 하면서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거는요. 아픈 거는요. 너 그거 하지 마. 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깨를 이렇게 막 돌렸는데 아파. 아픈데 이 동작을 계속 해가면서 안 아플 때까지 한다. 죄송합니다. 멍청한 짓입니다. 멍청한 짓. 그러니까 이 동작 자주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요 동작 하지 마세요. 이거. 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냐? 옆집 아저씨가 이거 많이 하려던데. 이 동작은요, 이게 스트레칭을 하는 동작이라고 해서 자꾸 이거 풀어준다고 이걸 하는데, 이렇게 해서 힘이 안 들어가게 하는 거는 나쁘지를 않은데, 이 동작을 찾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자꾸 얘를 움직이면서 자꾸 긁어먹잖아요. 얘를 자꾸 회전근을 긁어먹는 동작이 이 동작이기 때문에, 이 동작은 되도록이면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이 팔을 이렇게 90도 이상으로 들어서 뭔가를 많이 하는 동작은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래에서 움직이는 이 회전근이 자꾸 자극이 돼서 움직이는 동작을 하다 보면 그러면 회전근 손상을 자꾸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을 90도 이상을 들어가지고 뭔가를 계속 이렇게 많이 동작을 하는 동작은 자제하시는 게 좋고 통증이 일어나는 동작은 당연히 안 하시는 게 맞다. 아니 그럼 나는 운동도 하지 말라는 거냐.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통증이 있을 때는 본인이 약도 먹어보고 따뜻한 찜질도 해보고 이런 걸 먼저 해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주사 치료를 하든지 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이나 이런 운동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깨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굳어져 있으면 스트레칭을 해준다. 제가 아까 스트레칭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이 스트레칭은 내가 어깨가 굳었을 때의 스트레칭이고 내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레저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딱 하는 경우에 근육이 놀랄 수가 있고 뻣뻣한 상황에서 손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운동 전후에는 꼭 스트레칭을 해주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과정이 어느 정도가 되게 되면 무릎에서도요.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대퇴사두근 운동을 열심히 해서 무릎의 하중을 덜 가도록 막아주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어깨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들도 좋은데 이제 이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어깨는요. 이 어깨 속에 있는 회전근개가 어떻게 보면 근육이잖아요. 그 회전근개가 있고 주위에 또 주위 근육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어깨 운동을 해야 돼. 팔굽혀펴기 100개씩. 어때? 이것만을 해가지고 어깨가 강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회전근개를 강화해주는 회전근개는 굉장히 속에 있는 약한 근육이기 때문에 회전근개를 강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운동들이 있어요. 이제 뭐 이런 밴드 같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운동들 이런 것들 이제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런 회전근개를 강화해 주는 운동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게 먼저 우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깨 주위에 큰 근육 운동을 해야지 회전근개 운동을 하지 않고 큰 근육 운동만 해제끼게 되면 오히려 그 근육이 회전근개를 막 압박을 해가지고 오히려 안 좋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운동의 순서는 회전근개 운동을 먼저 하시고 그 주위 운동을 하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여러 가지 어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거보다도 이제 어깨에서 더 진짜 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한 뭐 수술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뭐 그건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수술할 사람들은 물어보시면 되고 여러 그 어깨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아, 들었는데 이거 궁금하다. 이거 뭐 얘 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또 따끔하게 혼내주겠다. 이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댓글도 여력이 되면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저번 시간,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윤재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